지금까지 수많은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느끼라고 말하죠.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까요? 왜 당신의 현실은 꿈과 여전히 멀게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모든 가르침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단계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붕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창조를 우주의 소원을 비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의도와 시각화는 양자장의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 파동들이 당신의 실제 경험, 즉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붕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양자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파동처럼 모든 곳에 존재할 가능성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파동은 붕괴되고 전자는 하나의 특정한 지점에 입자로 나타납니다.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강, 사랑은 이미 양자장 안에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당신이 어떤 현실을 붕괴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체화된 상태, 즉 당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몸은 강력한 안테나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감정, 그리고 신경계의 상태가 합쳐져서 특정한 주파수의 에너지 신호를 끊임없이 양자장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몸은 결핍과 불안이라는 익숙한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제의 걱정과 오늘의 의무감에 휩싸입니다. 몸은 즉시 과거의 감정적 패턴, 즉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며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붕괴시키는 현실의 정체입니다. 당신은 머리로 새로운 미래를 그리지만 당신의 존재는 과거의 현실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소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보내는 에너지 신호, 즉 당신의 존재 상태와 일치하는 현실을 거울처럼 비춰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현실 창조는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먼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붕괴는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이라는 원리에 의해 인도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신체적 감각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하나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신호를 내보낼 때 양자장은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붕괴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끼고 그 상태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처럼 외부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그 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과제는 소원을 더 강하게 비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상태를 붕괴가 일어날 때까지 충분히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정체성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신경계가
그 미래의 현실이 이미 나타나기 전에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양자장이 반응하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 몸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거의 자동적인 프로그램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붕괴시킬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당신의 몸과 신경계를 재훈련시키는 일관된 연습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 있는 호흡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짧고 얕은 호흡은 몸을 생존 모드, 즉 투쟁 도피 반응 상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천천히 그리고 깊게, 특히 심장 주위에 집중하며 호흡할 때 당신의 심장 박동과 뇌파는 일관된 리듬을 찾게 됩니다. 이 상태를 심장 결맞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몸은 안정과 창조의 주파수로 조율되며 당신의 의도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이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상상을 리허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미 이룬 것처럼 오감을 동원해 생생하게 상상할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몸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당신의 몸이 그 감정을 화학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이 미래의 현실을 현재의 사실처럼 믿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미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 우리의 뇌파는 의식적인 분석 마음이 잠잠해지는 세타파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는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며 최면에 걸리기 쉬운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된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성공한 사업가, 건강한 사람, 사랑받는 파트너로서의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잠드십시오. 이 감정 상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면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은 그 현실을 구축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아주 작은 습관들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유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부유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수백만 달러가 없더라도 풍요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가장 좋은 컵의 커피를 마시고 자신에게 작은 사치를 허락하고 돈을 쓸 때 감사와 순환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건강을 선택하는 사람,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목표는 가끔 이 기술들을 연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붕괴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 즉 원하는 상태를 당신의 영구적인 정체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는 비일관성 때문입니다. 아침 명상 시간에는 풍요와 감사를 느끼지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순간 다시 부족함과 경쟁심에 휩싸입니다. 생각은 긍정적이지만
몸은 여전히 과거의 불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분열 상태는 양자장에 혼합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계속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다차원적입니다. 영적,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차원이 모두 하나의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연주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무한한 가능성을 알지만 당신의 에고는 생존을 위해 과거의 안전한 패턴에 집착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상처받기 쉬우며 당신의 몸은 그 모든 경험을 세포 수준에 기록합니다.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몸의 세포들에게 질병과 노화의 유전자를 켜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와 사랑, 기쁨의 상태에 머문다면 당신은 건강과 활력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진정한 창조는 이 모든 차원을 하나의 목표, 즉 새로운 존재 상태를 향해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전쟁이 아니라 통합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큰 비전의 빛 속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또한 당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이 저항할 때 그것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과거의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뿐입니다. 그 몸에게 새로운 안전지대, 즉 당신이 창조하려는 미래가 훨씬 더 멋진 곳이라는 것을 부드럽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통합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세상의 문제에 접속합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미래의 감사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까? 이것이 당신의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하루 동안 당신의 감정 상태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주파수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짜증, 불안, 지루함입니까? 아니면 감사, 영감, 기쁨입니까?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어떤 현실을 붕괴시키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나침반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호흡과 생각의 초점을 바꾸어 원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현실을 붕괴시키고 있는가? 나의 지배적인 생각과 감정은 무엇인가? 나의 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현실을 창조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현실을 창조할 힘을 되찾게 됩니다. 댓글에 당신이 오늘부터 붕괴시키고 싶은 새로운 현실의 핵심 감정을 한 단어로 적어보십시오. 풍요, 사랑, 건강, 평화. 그것을 선언하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이 새로운 상태를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과 조급함입니다. 당신은 며칠 동안 열심히 새로운 상태를 연습했지만 3차원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예전에 익숙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순간입니다. 양자장에는 시간 지연이 존재합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보낸 에너지 신호가 물질적 현실로 붕괴되기까지는 일정한 배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각이 아직 변화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당신은 내면의 비전을 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영적 스승들이 말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의심이 고개를 들 때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몸이 과거의 프로그램에 따라 저항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십시오. 의심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당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이 의심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나의 새로운 현실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의 호흡과 상상을 통해 원하는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새로운 신경 회로는 강화되고 과거의 회로는 약화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뇌를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의 변화를 기다리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밖을 보며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오감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양자 도약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그 상태를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현실은 당신의 내면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현실을 붕괴시키는 관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창조의 잃어버린 조각, 바로 붕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생각이 아닌 당신의 체화된 존재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과거의 익숙한 감정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미래의 새로운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의 생각, 감정, 몸이 하나의 일관된 신호를 보낼 때 당신은 강력한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를 조절하는 호흡, 미래를 예행 연습하는 상상,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잠들기 전 의식,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은 습관들을 통해 당신은 과거의 당신을 벗고 새로운 당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당신의 환경을 창조하는 창조주입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생각 넘어 당신의 존재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 상태에 머무십시오. 그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세계는 당신을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현실의 붕괴점이기 때문입니다.